지났는데 그만 사기당하고 싶다고. 내 돈 내고 집 지었다. 삼자매가 기막힌다. 나 이거 진짜 문통을 터지고 미치겠어요. 이거 어디다가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혀를 물고 내가 죽고 싶을 정도였지만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이게 물이 계속 새거든요. 이게 그래요? 지금 중간중간 파이프도 새고 비가 오면 또 그 누수도 있고 해서 지하의 벽들이 지금 다 타르가 다 새고 있어서 시행사놈들이 우리 서민을 바보 만든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굴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2018년 1월) 민간 임대로 분양해 2020년 4월에 입주한 이곳은 4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여기저기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방금 보신 이 영상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한 달 전에 성남시 고등동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취재한 내용을 방송했었는데요. 영상이 나간 뒤에 임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로부터 사실과 좀 다르다는 내용 증명과 같은 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동영상 3분 16초경 언급되는 분양가는 임대인이 정하고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 시 우선 분양권을 가진다라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은 영상에 표시된 계약서 문구와 같이 계약 내용이 불일치, 사실이 아니며 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왔는데요. 취재 당시 임차인들의 얘기와는 좀 달라서 저희가 이걸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취재를 했을 때 우선 분양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현재 제1풍경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걸 저희 임차인들이 이해를 못하고요. 임대차 계약서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거를 중간에 그분들이 수차례 공문을 보내왔을 때도 우선 분양권이라는 걸 행사해라. 그런 공문도 저희들한테 보낸 것들이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는 자체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임차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임대 아파트 전체를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 분양을 하려고 하는 자산운용사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요청에 직접 통화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겠다라고 해서 서면을 받았는데요.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입주 당시 임대인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상 의무 임대기간 4년 종료 후에 임차인들에게는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며 분양 가격은 임대인이 정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이거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임차인들은 해당 조건에 동의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첫 번째 취재 영상이 방송 나가고 나서 이건 허위사실이다 라고 이의제기를 신청한 그 내용을 보면 본 동영상 3분 16초경 언급되는 분양가는 임대인이 정하고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 시 우선 분양권을 가진다라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은 영상에 표시된 계약서 문구와 계약 내용 불일치,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며 라고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놓고 다시 저희가 인터뷰를 정식으로 요청했을 때 서면 답변은 또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방송할 때 내보냈던 그 계약서의 내용, 문구는 지금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산운용사에서는 왜 이렇게 말을 바꾼 걸까요? 정당한 가격에 한 20% 30%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돌았는데 지금에 가서 분양을 할 때 그렇게 양아치같이 그렇게 분양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려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이거 진짜 문통을 터지고 미치겠어요. 이거 어디다가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20% 정도를 깎아주겠다라고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 임대차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 현재 시행사 지분 95%를 갖고 있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초기에 그 일을 한 거는 그쪽에 관계된 사람이어서 인정치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부정하고 싶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인터뷰하신 그 임차인분은 분명히 본인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 시행사에서 자산운용사로 이게 매각이 돼서 넘어갔으니까 이분들은 그거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고. 예. 뭐 이 차이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감정평가액 14억 2천 대비 2억 7천을 할인해서 분양 전환을 하겠다. 조기 분양.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분홍색 부분 보시면요. 감정평가액의 약 20% 할인을 산정했다. 분양 전환 가격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역시 이 민간 임대라는 거는 역시나 시세보다는 싸게 분양을 하는구나. 근데 실제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올랐고 저희는 4년 임대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때 분양을 안 받아도 4년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그 분양을 받은 세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분양 시에 2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20% 할인하여 분양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임차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다른 것은 시공사가 준공을 마치고 임차를 마친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자산운용사의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아파트 단지를 자산운용사에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는 자세하게 이 시공에 관련된 것에 관여하진 않았겠죠. 물론 아파트 단지를 넘긴 시행 주체와 또 자산운용사 주체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매각을 통해서 지금 자산운용사가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옥상부터 지하까지 계속 벽을 타고 물이 새고 있어서 군데군데 크랙이 많고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이게 물이 계속 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중간 파이프도 새고 비가 오면 또 그 누수도 있고 해서 지하의 벽들이 지금 다 타르가 다 새고 있어서 이게 차로 다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바닥도 지금 다 크랙이 갈라지고 있고 아파트 외벽 보시면 안이나 밖이나 지금 층마다 다 크랙이 가져 있어서 무너질까봐 사실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주차장에 가면 금가 있어서 이거 고쳐달라 그러면 답변도 없고 뭐 이런 세월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 그 하자 보증 안 하셨어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이 하자 보증이 다 있는데. 있죠. 저희 처음 1년 차만 제대로 세대 내 하자 부분들에 대해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들어서 고쳐주는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차, 3년 차, 4년 차는 아무리 요청해도 이제 그분들 예 표현은 어차피 너네는 하자에 대해서 소송을 걸 거기 때문에 지금 고쳐주지 않는다. 어차피 지금 고쳐줘도 하자 소송이 걸리면 그때 또 소송으로 붙게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소송을 걸어서 해결하라 이런 것으로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요. 입주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공용공간뿐 아니라 집집마다 하자로 인해 힘들어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협의 이후 보수공사가 지연됐으나 2023년 7월 3일 제1건설로부터 근시일 내에 하자보수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시행사는 지금 일반 분양을 위해 아파트 내 상가에 분양 홍보관을 만드는가 하면 아파트 내에 외부인들이 들어와 공용공간을 불법으로 점거해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분양권 주고 7년간 기다려온 임차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살고 있는데 입주민 전용 여기가요? 공간에서 떴다방들이 와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불 끄죠. 영업 안 하는 것처럼 하려고. 지금 방금 불 켜져 있었는데 불이 꺼졌네요. 지금 2달째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더 많았어요 여기 직원들. 근데 지금 저번 주에 나갔고 아직도 안 나가고 여기서 엄연하게 장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 잠깐 우리 같이 여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었어요. 그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불이 들어 있었어요. 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지금 방금 불을 끄고 숨었어요. 예, 은폐했어요. 지금. 안 계시는데? 예. 안 계셔요. 지금 방금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여기 와서 불법 점거하는 거 이거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저희를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고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제 경찰들이 저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지금 불법 점유 중이라고 했고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도 지금 계속 안 나가고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현재 여기 임차에 들어가 있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최초 분양부터 하면 저희가 6년이라는 기한을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날려버렸는데 그냥 날린 건 또 아니고 대출받아서 대출을 갚으면서 4년 뒤에 내 집을 갖겠다는 그런 희망.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재산사액의 피해가 큽니다. 왜냐면 그 시기에 다른 아파트에 신혼부부가 청약을 해서 됐다면 이런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겠죠. 이제 혹자는 얘기를 하죠. 너네는 임대니까 4년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지 않냐. 근데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그 집 하나하나 뭐 조명부터 뭐 예를 들어서 방을 트니 많이 에어컨을 다니 많이 다 내 집같이 결정을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무시 못하거든요. 그거 다 막 내면서 저 이거는 나중에 내 집이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고 물론 이제 전세 대출을 좀 받았죠.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신혼부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017년 말부터 낸 뭐 이자 비용도 상당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어차피 나중에 내 집이 될 거니까. 취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혼부부 시절 여기를 계약을 해서 들어왔고 저희 애는 고등동에서 제1풍경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처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한 게 4년 전인데요. 아들은 지나가다가 아파트에 좀 문제만 보이면은 아빠 이거 하자다 그래요. 하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물 새면 하자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안타깝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똑바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모가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런 파렴치한 놈들 정말 좀 인간 이하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악의적인 행태의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말장난이거든요. 비싸게 부르고 우선분양권 쓰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고요. 지금도 정말 하루빨리 저희 단지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민간 임대 아파트는 시행사도 시공사도 임차인들에게도 정말 서로가 말이 다른 협의할 내용들이 꽤 많이 남아있다. 입주 후에도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죠. 자, 그래서 민간 임대 아파트 여러분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민간 임대 아파트를 처음에 시행한 주체와 또 이걸 통째로 매각을 해서 새롭게 이걸 받아들인 자산운용사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처음에 계약할 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주고받은 대화,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의문이 되겠죠.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들이 계약금, 중도금을 내가면서 이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렇다면 민간 임대 아파트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시행사가 땅 짓고 헤엄치기 좋은 사업을 만들어준 것인가? 아니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저희에게 이의제기할 때는 이 사실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서면 인터뷰로 내용을 보니까 저희 얘기가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왜 이렇게 말이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드는 생각, 과연 이것의 진실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영호 TV였습니다.